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회담 이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한국의 지원 결정을 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그동안 자국이 지원한 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제한해왔으나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주변 지역을 공격하는 것까지 허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 본토 전역을 목표로 하는 공격도 허가하여 모스크바까지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서방에서 지원한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러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는데요.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의 모든 생산량을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공격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105mm 포탄과 풍익 자주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러 회담에 대응에 따른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에 대응하여 대러 독자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공식화할 경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첨단 무기 또는 핵심 기술 지원을 강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통해 한국의 안보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 시 그동안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국방개혁과 같은 군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해도 우리 국군이 절대적인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양적 팽창을 주도해도 우리 군이 북한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에게 현대화된 군 기술을 지원한다면 우리의 질적 우위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러북 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살상이나 비살상 무기를 지원하기 위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요. 국제사회에서 타국의 명분 없는 무기 지원은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무기를 지원하더라도 올바른 명분은 차고도 넘칩니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그는 이 조약이 북한의 군사적 증강을 도울 수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러의 이러한 협력은 국제사회 책임과 규범을 저버리는 행위로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계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가 어떤 것이 될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게 바로 105mm 포탄과 풍익 자주포입니다. 흔히들 자주포하면 K9을 떠올리는 만큼 세계 자주포 시장을 주름잡은 K9이 더 유력해 보이지만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건 오히려 풍익 자주포가 더 꼽히고 있는데요. 풍익 자주포는 어떤 의미에서 K9보다 더 뛰어난 장점이 숨어 있습니다. 풍익은 가격도 저렴하면서 다른 무기 체계들보다 운용 숙련도가 낮아 투입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유지 보수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약 350만 발의 105mm 포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현재 서방에서 지원받은 155mm 포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수량이 부족하여 하루에 2,000발도 발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젤렌스키 대통령은 긴급하게 155mm 포탄과 함께 105mm 포탄의 지원도 요청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 표준 무기로 세대 교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의 105mm 포탄과 풍익 자주포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155mm 포탄에 K9 자주포가 공급된다면 전쟁의 승패가 뒤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는 우크라이나의 사정이 정상적일 때 이야기인데요. K9 자주포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이는 곧 우크라이나 군이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당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현재 전시 상황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맞춘 훈련을 신속히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무기 체계와 새로운 K9 자주포의 운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숙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전장에서 즉각적인 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고급 기술을 탑재한 무기 체계로서 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품과 기술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받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풍익은 5톤 차량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K9보다는 운용하기가 훨씬 수월한데요. 한 명의 운전병과 2명에서 3명의 포병만 있다면 1에서 2주간의 교육만으로 풍익을 사용할 수 있고 운반체가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서 호환되는 부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풍익 자주포는 105mm 포탄을 사용하며 여러가지 현대화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105mm 포탄은 155mm 포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구형이지만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재고로 인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이 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155mm 포탄의 공급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익 자주포는 105mm 포탄을 사용하지만 현대화된 기능을 여러가지 갖추고 있는데요. 풍익은 5톤 트럭 차체에 105mm 곡사포를 탑재한 형태로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GPS와 복합 항법 장치를 결합하여 지형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포가 정렬되고 포탄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최대 사거리는 11.3km로 분당 최대 1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 풍익 자주포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동성과 운용 효율성이 뛰어난 것인데요. 초탄 발사 준비에 1분도 걸리지 않으며 사격 후 30초 내에 이동할 수 있어 치고 빠지기가 유용합니다. 러시아의 끝없는 인적 공세에는 치고 빠지는 공격이 중요한데요. 이 때문에 급박한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에 풍익이 더 효율성이 높은 것입니다. 물론 풍익을 비롯해 105mm 포탄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가뭄의 단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로서는 적진에게 강력한 지원군이 도착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시각각 변화될 국제 정세를 주목하고 대한민국에게 이득이 될 전략적 판단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러시아와 북한이 협의를 한 만큼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이미 제대로 된 명분을 확보했기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해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